이번 시간에 우리 통계함수 n번째로 큰 값, n번째로 작은 값 순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지라는 함수가 있고요.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라지하고 스몰은 우리 맥스민이랑 조금 비슷해요. 맥스하고 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제일 큰 값,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지만 이 라지하고 스몰은 이 해당 범위에서 라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들 중에서 n번째로 큰 값을 반환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들 중에서 n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라지 스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를 봤을 때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 스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랭크 AVG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 EQ나 랭크 AVG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똑같아요. 사용법이 맨 앞에다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찍어주고 맨 뒤에다 이제 논리값, 우리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이 해당 범위에서 이 인수가 몇 등인지 그 등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때 이제 구해줄 때 논리값,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옵션, 논리값은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그래서 옵션을 우리가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하고 쓰게 되면 0을 썼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이제 1도 이제 0 이외의 값이죠. 0 빼고 아무거나 써라 그거예요.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고 6을 써도 되고 7을 써도 됩니다. 100을 써도 되고 1000을 써도 되고요. 만을 써도 돼요. 그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때 이제 옵션을 쓰는데 이 옵션을 이제 언제 쓰냐?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을 때는 높은 점수가 1등이죠. 낮은 점수가 이제 꼴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석차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고 이제 초기록이 나왔어요. 아니면 수영 시합을 하고 이제 초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초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에요. 그런 초기록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꼴찌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높은 값을 이제 1등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낮은 값을 1등으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찍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0 또는 생략,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고요. 내림차순 내리막길이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게 우리 내림차순이에요. 해서 높은 곳이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주세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0 이외 값을 쓰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부여합니다. 오름차순 그러면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면 되고요. 오르막길 그러면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지금처럼 이렇게요. 높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영 시합을 했다,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초기록이 낮으면 낮을수록 1등이죠. 그렇게 이제 낮은 수를 1등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0 이외의 값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 이외의 값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은 숫자가 1등으로 되게 할 건지 낮은 숫자가 1등으로 되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옵션을 우리가 논리값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돼요.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고 랭크 AVG가 있는데 이 랭크 EQ랑 랭크 AVG랑 뭔가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때 이제 랭크 EQ와 랭크 AVG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처럼 이런 차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수가 70점이다, 90점이다, 80, 10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랭크 EQ를 우리가 순위를 구했을 때 지금처럼 등수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요. 랭크 AVG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등수를 구했을 때 등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수가 다 다를 때는
뭐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어차피 등수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랭크 EQ랑 랭크 AVG는 언제 차이가 나냐? 이렇게 이제 동점이 있을 때 그때 동점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랭크 EQ와 랭크 AVG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얘가 이제 100점이 1등이죠. 그리고 90점이 2등이에요. 그리고 80점, 80점에서 동점이 있습니다. 동점이 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3등이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4등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동점이 나왔을 때 그때 3등하고 4등 그 두 개 등수 중에서 높은 등수가 우리 3등이죠. 해서 동점자를 이제 3등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 등수를 이제 우리 5등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랭크 EQ요. 그 다음에 랭크 AVG는 3등하고 4등이죠. 얘네들은 80, 80이라고 나왔을 때 한 명은 이제 3등이 돼야 되고 한 명은 4등이 돼야 됩니다. 그 3등과 4등 그러면 그 3하고 4를 이제 합치면 이제 7이 될 거고요. 그 7이라는 값을 이제 동점자가 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3.5가 되죠. 그래서 동점자가 있을 때 동순위가 있을 때 그때 순위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동일하게 반환해주는 게 우리 랭크 AVG요. 그래서 랭크 EQ와 랭크 AVG 차이는 동점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순위 1번, 순위 2번 하고 있죠? 순위 1번에서는 어떤 걸 구할 거냐? 만약에 등수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높은 순위를 동일하게 표시해 주는 거 그냥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쓸 거고요. 순위 2번에다가는 동순위가 나왔을 때 그 순위들의 평균값이 이제 동일하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랭크 AVG라는 그 함수를 이제 순위 2번에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랭크라고 써주고 .EQ요. 자,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는 이제 인수 찍나 그랬어요. 인수를 찍긴 찍는데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이 총점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할 겁니다. 해서 첫 번째 이 칸에다가는 이 구하라라는 사람의 이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요 240이 들어있는 요 칸을 찍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인수예요. 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리고 얘는 지금 총점, 점수기 때문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라고요. 해서 뒤에 논리값을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2등이래요. 2등 맞아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 맞죠? 해서 2등하고 멀쩡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쭉쭉 해서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등수가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도 2등이래요. 얘도 2등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점수가 어떻게 다른데 똑같이 2등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육엔드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변해도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봤을 때 요 인수 쓰는 자리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첫 번째 칸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구하라라는 이 사람의 240점 이걸 가지고 이 240점이 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칸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16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칸은 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얘 거 구할 때는 이 198점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칸 구할 때는 이 27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해서 지금 이 인수 쓰는 자리는 인수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같이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된다고요. 해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체육엔들이 정확하게 돼요. 해서 지금 얘가 2등이 맞고 그 다음에 얘가 1등 맞죠? 그리고 198점이 3등이고 그 다음에 이 160점이 이제 꼴찌요. 꼴찌. 4등 해서 공동순위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크 AVG 좀 보자고요. 자, 랭크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 AVG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순위를 구할 때 또 똑같이 이 점수, 이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등수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 160점은 4등, 5등, 고잖아요. 해서 4등과 5등의 평균값이 계산돼서 4.5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이게 랭크 AV치요. 그래서 랭크 AV치랑 랭크 EQ랑 요 두 개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고 지나가세요.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요 인수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해서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쓰면 되고요. 요 뒤에다가 쓴 부분 있죠. 이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2의 3번에 들어있는 게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전체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붙인다. 랭크 함수 쓸 때 이 전체 점수가 들어있는 그 부분은 무조건 달러 붙인다. 무조건 달러 붙인다.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랭크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뒤에 범위 잡자마자 우리는 뭘 한다?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이더라. 달러. 그거 아예 통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승인이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 앞에서 2위의 점수가 몇 점이냐? 뒤에서 2위가 점수가 몇 점이냐?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앞에서 2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거고 뒤에서 2위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 얘기요. 우리가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 라지하고 우리 스몰이라는 요 함수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2위 점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높은 숫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구해주세요라고 쓸 거니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써주면 돼요. 라지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이제 채우기를 해서 여기까지 쭉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보세요. 지금 요 칸에서는 국어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는 거고 요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요 칸에서는 수학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요 칸에서는 총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을 거예요. 그럼 요 범위 여기서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쓰고 여기다 범위 잡았는데 이 범위 잡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달러 안 붙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그냥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2위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거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스몰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죠. 스몰이라고 쓰고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 쭉쭉쭉 해주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라지 스몰 랭크라는 함수요.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VA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는 인수들의 우리 표본 분산 구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STDEV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수들의 표본 표준 편차 구해주는 그 함수가 STDV요. 그리고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중간값 구해주는 거예요. 인수들 중에서 가운데 값, 중간 값이 얼마인지 그 값을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인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그 값, 최빈수 구해주는 거예요. 최빈수. 해서 얘네들은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인수들만 쭉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범위 잡은 곳들 중에서 그 범위 잡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표본 분산을 구해주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중간값을 구해주고 가장 많이 발생한 그 값을 구해주고 구해줍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중간값 구해주래요. 중간값 구할 때 우리 함수 뭐 쓰면 돼요? 중간값 구할 때 우리 메디안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메디안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국어 점수들 중에서 중간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최빈값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 그 값을 구해라. 그거요. 그래서 채빈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od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mode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점수들 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70점이 2번 나왔다.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70점이 채빈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점수에서는 지금처럼 98점이 2개 있어요. 그리고 90점도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2개씩 있을 때는 가장 처음에 발견된 그 값이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0점 하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점수들 중에서는 70점이 지금처럼 2번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70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중 구하자고요. 분산 구할 때는 우리가 VAR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그래서 VAR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 쭉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채우기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구해라 그러면은 는이라고 써주고 stdev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국어 점수들 범위만 쭉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 분산이 됐든 표준 편차가 됐든 최빈수가 됐든 중간값이 됐든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어차피 이 함수가 알아서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처럼 분산이다 표준 편차를 내가 전부 다 구할 줄 알아야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엑셀에서는 함수만 그냥 알맞게 써주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배열 1과 배열 2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찍게 되면은 배열 2의 그 범위에 대한 배열 1의 요소들의 그 빈도수를 계산해 주는 게 우리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민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하 평균 구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하민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합 평균 구해주는 그런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틀리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 범위에서 70%의 값이 얼마입니까? 80%의 값이 얼마입니까? 50%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거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퍼센틀리라는 요 함수요. 자, 그럼 요 함수들과 관련된 그 문제 같이 보면서 우리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성적 현황에 보게 되면 총점을 다 구해놨잖아요. 이 총점들 중에서 이 등급표에 해당하는 그 점수들의 인원수가 몇 명씩 있는지 이제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시작해서 140점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141점에서 160점 그 사이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161에서 180 그 사이의 점수에 이제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181에서 200점 그 사이의 점수가 이제 몇 명이 있는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요 프리퀀시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쓰는 거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다 쓸 때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계산할 거야. 한꺼번에 다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점수가 이 등급표에서 그 빈도수를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쓸 때는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만큼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요. 자, 이 점수들이 있는데 이 점수들이 그 다음에 이 등급표에 해당하는 그 점수들의 빈도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쓰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상하게 결과값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 함수를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같이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함수식을 써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같이 누르는 거는 언제 누르냐? 우리 배열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배열을 지정해 놓고 배열 수식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마지막에 함수 다 쓰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른다. 그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배열 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우리 배열 수식 배우는 그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는 배열 함수다.
배열함수다. 그래서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그 범위를 싹 다 범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해서 여기랑 여기랑 그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입력해놓고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끝내더라.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기하 평균 구해라. 각 과목별로 각 총점까지 해서 우리 기하 평균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평균 구해라. 그리고 80%의 그 위치값이 얼마인지 그거 구해라. 그거요. 자,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는 거 구할 때는 지오민이라는 거 그 함수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오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냥 우리 합계 구하거나 그냥 일반 평균 구하거나 맥스가 됐든 민이 됐든 그런 함수 쓰듯이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국어의 기하 평균은 이만큼이래요. 그리고 옆으로 쭉쭉쭉 잡아당기면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하 평균이 다 구해집니다. 조합 평균 구할 때는 harmin이라는 고함수를 쓴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harmin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국어 점수도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해라. 그거요.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퍼센틀리 하고 우리가 자 퍼센틀리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범위에서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80%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엔터 썼더니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게 85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점수는 83점이다. 수학 점수는 80%에 해당하는 게 80점이다. 총점에서는 80%에 해당하는 게 25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통계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통계함수가 좀 길죠. 그만큼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함수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사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기하 평균이 뭔지, 조합 평균이 뭔지,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런 거를 구할 때 어떤 함수 쓴다. 그 정도 기억하고 사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통계함수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정확하게 사용법 숙지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함수를 연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만 식을 쓰고 채우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채우기 하지 말고 그냥 일일이 한 칸 한 칸 다 쓰면서 함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